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글로벌 리튬 N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기술주 TQQQ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글로벌 리튬 N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리튬을 보여드릴 거예요. 글로벌 리튬은 그 안에 이제 리튬이 들어있죠. 백색 원유인 리튬.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인 2차 전지. 그 이름 안에 그 포인트가 딱 들어있죠.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승용차 판매량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전기차의 보급률이 더 높아질 거라는 그래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글로벌 리튬 안에는 중국 기업이 50%가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 기업은 한 21%, 한국 기업은 1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삼성 SDI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튬 수요 변화를 보면 리튬은 이제 뭐 IT나 뭐 산업용 또 전기 자전거 이런 거에도 쓰였었는데 점점 갈수록 전기 자동차에 그 수요가 많아진다는 그런 표를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현재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은 4에서 5% 정도에 불과하지만 10년 후에는 2030년 전기차 점유율이 25% 이상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의 원료가 되는 리튬 이쪽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가격은 점점 높아지겠죠. 지난 10월 8일에는 6,845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마이너스 2.4%였습니다. 손익이 마이너스 820만 원이었죠. 그런데 그냥 냅뒀죠, 당연히. 그랬더니 11월 2일에는 11.52%가 돼서 주식 수는 똑같은데 870만 원이 됐어요. 그랬다가 11월 4일에는 주식 수 당연히 똑같고 수익률이 13%가 되면서 수익금이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고 늘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죠. 이렇게 주가는 알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12월 15일에는요, 저희가 HMM을 조금 매도를 해서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TQQQ도 좀 더 사고요. 글로벌 리튬도 수량을 좀 더 늘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리튬의 수량은 8,300주예요. 그런데 요즘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오를 때 6,845주일 때보다 수익금은 적어요. 4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수익률은 4%가 되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졌냐면 값이 떨어져서 남편이 이거는 관리를 하는데 얼른 이제 산 거죠. 그래서 수량은 주식 수는 늘어났는데 당연히 수익금은 적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10년, 20년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조금 낮은 거 1도 아니고요. 나중에는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수익금이 점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글로벌 리튬의 주가는요, 11,690원이에요. 2021년 7월 20일에 상장했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됐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처음에 뭐 뒤집기 하고 기어 다니고 또 잡고 서고 걷고 이런 과정을 하지만 그 사이에 쿵쿵 이렇게 엉덩이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잘못됐다고 하지 않죠.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구나를 계속 익히면서 근력을 키워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척추의 구조나 근력들을 키워나가요. 그렇듯이 이제 막 상장을 해서 이제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겠죠. 당연히.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쾅쾅 넘어져도 나중에 걸을 때가 되면 잘 걷고 어른이 돼서는 당연히 뭐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걷고 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주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사시면 돼요. 그렇게 맘 편하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천종호 판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판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때 당시가 이제 2014년도니까 벌써 7년이 됐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되게 또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판사님이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오후 3시에 뵙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부산이에요. 판사님이 지금 부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25일날 부산을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 댓글에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다. 영화원에서 이렇게 봉사도 한다. 이렇게 댓글을 봤을 때 참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천종호 판사님을 보고 싶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그냥 제가 보고 싶으신 분들 좀 마음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거기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제가 부산 시청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8명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역 패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3차 접종을 했습니다. 만나게 되면 오후 3시니까 카페에서 한 2-3시간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명심보감 한번 갖고 왔습니다. 여기 좋은 말이 있어서요. 돈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이 다 지켜내지 못한다. 책을 모아 자손에게 남겨줘도 자손이 다 읽지 못한다. 남몰래 착한 일을 많이 쌓아 자손을 위하여 앞날을 계획하는 일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내 밥그릇은 챙겨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고 좀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이런 일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애쓰셨고요. 오늘 저녁도 잘 쉬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